한국 고대사 미스테리 17번째 강의입니다. 고조선 고구려의 최대 영토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왜곡이라는 말은 사실하고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함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어요. 중국의 왜곡의 예를 보겠습니다. 진왕조, 기원전 3세기에 있던 중국 최초 통일왕조지요. 그 진왕조는 만리장성 동쪽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만리장성은 북경 오른쪽 이 근처입니다. 이 동쪽 영역은 고조선 영역이었는데 현재 중국의 지도들을 보면은 진 영역이 이렇게 한반도 북부까지 이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전 강의에서 얘기했듯이 중국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역사서 이 사기에 보면은 흉노 모던선우가 즉위할 당시 기원전 209년입니다. 조선은 강하여 흉노와 접경하고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동호 강성 접 예맥 조선. 동호는 동쪽의 오랑캐라는 말입니다. 조선을 말해요. 예맥이라는 말은 조선의 민명입니다. 흉노 역시 호라고 불렀어요. 따라서 동호는 이 고조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흉노와 고조선과 접하고 있었는데 그 접경 지역이 어딨냐면은 직 상곡 이동. 상곡은 북경 오른쪽입니다. 상곡 동쪽에서 접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이쯤에서 흉노와 조선이 접하고 있었죠. 이 사이에 진나라가 끼일 데가 없습니다. 장성을 쌓긴 했지만은 몽염이 흉노를 몰아낸 뒤에 죽은 뒤로는 흉노가 다시 장성 이남까지 차지를 해요. 그런데 인터넷에 보면은 이런 지도가 많이 소개되고 있어요. 전 세계에 이런 지도가 많이 퍼지고 있는데 이 노란색 부분이 진시황이 쌓았다고 하는 진장성입니다. 이게 평양 위쪽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근거가 없습니다. 여러 사서에서 말하는 게 현재의 만리장성을 말하고 있어요. 진시황이 쌓은 장성이 현재의 만리장성이 있는 이 지역에서 시작되는 장성을 이제 이렇게 한반도 북쪽까지 연결하고 있는 거죠. 진 이후에도 한나라 역시 이렇게 차지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고 왜곡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왜곡의 예를 볼게요. 4세기 말에 한반도 남부를 일본령 임나 금관가라를 일본부로 규정하고 있어요. 일본의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인데요. 여기 임나라고 되어 있고 금관가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 괄호 열고 일본부라고 써놓고 있습니다. 일본이 다스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4세기부터 해서 6세기까지 임나가 이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이 이만큼 다스렸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죠. 그런데 4세기 말에서 6세기 중반 일본의 상황을 보면은 일본에서 한반도로 이주해 오는 게 아니라 수많은 한국인들이 4세기 말부터 일본 열도에 갑자기 유입이 됩니다. 유입된 이유는 북부역, 저기 만주 쪽이죠. 만주 쪽에 근초고항 세력이 백제를 정복을 해요. 4세기 중엽에. 그러면서 마한도 몰아냅니다. 4세기 말에. 마한 사람들이 어디 갔겠어요? 마한 그 아래 가야 일본으로 갔겠죠. 그 뒤에 고구려 역시 신라를 도우면서 이 왜를 밀어냅니다. 그래서 한반도 지역에 있던 백제, 마한, 가야 이 지역 사람들이 일본으로 대거 이주를 해요. 그쪽에 가서 그럼 평화롭게 정착을 했는지 아니면 점령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떻게 거꾸로 일본에서 와서 여기를 지배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들이 다스리던 영역이 이제 북방에서 백제, 신라도 마찬가지고요. 신라 고구려 세력에 밀려서 일본으로 건너간 거죠. 특히 5세기에 일본은 가야의 왕급 유물하고 토기가 전국에서 발견됩니다. 이는 북부역 근초고항 세력이죠. 근초고항 세력이 한반도 외백제, 저는 이 동해백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외백제를 한반도에서 몰아낸 뒤에 한반도 백제 세력이 밑에 마한, 가야와 함께 일본으로 이주해서 일본을 점령했기 때문에 이런 유물들이 나오고 있겠죠.
마흔에서 넘어갑니다. 일본 문화가. 여기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 백제의 일본 점령을 증명하는 스에키 토기, 유명하죠. 일본 스에키 토기. 한반도에서 넘어갑니다. 5세기 말에서 6세기에 일본 율도 전체로 퍼지게 돼요. 이 당시에 한반도의 사람들이 일본을 차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전방 후원분 유명하죠. 닌토쿠 전항이라고. 전방 앞에는 네모나고 후원 뒤에는 동그란 이 일본식 능이 5세기 말 전담에서 발견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일본의 백제 지배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5세기 말 일본을 점령한 백제 세력이 고구려의 세력을 물리치려고 한반도에 주둔시킨 거예요. 이 사실은 중국의 역사서라든가 유물들을 봤을 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특히 6세기 이후 이 전방 후원본, 일본 고유의 양식이라고 하는 고분 양식이라고 하는 이 전방 후원본이 백제 고분 양식으로 바뀌어버려요. 무슨 얘기입니까? 6세기에 이미 백제가 일본을 다스렸다는 얘기예요. 지배층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주변국에서는 자신들의 영토를 과장 확대해서 왜곡하면서 한국인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고대 영토를 스스로 축소시켜요. 이것도 또한 왜곡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불필요한 열등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자, 고조선 초기 영역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시죠. 이 중국의 대만에서 가져온 지도인데요. 여기가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중국의 최초의 왕조죠. 근데 이 최초의 왕조 하상주 오른쪽에 보면은 상나라 위쪽을 숙신, 동북쪽을 예맥, 한반도를 조선이라고 그려놨는데 이거는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조선이 어디 있었냐면은 여기 있었습니다. 이 숙신하고 조선은 같은 말이에요. 상나라가 이 주나라한테 밀리죠. 기원전 1046년에. 그때 이주한 땅이 조선이라고 했는데 여기 숙신 건너뛰고 예맥 건너뛰고 여기 왔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 상나라 사람, 즉 이 은나라 사람, 중국 문명을 시작한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서쪽에 주나라한테 밀렸을 때 떠난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여기가 조선이었고 여기를 다스리던 이 단군이 기자에 밀려서 장당경으로 수도를 옮길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즉 조선의 첫 영토는 여기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서쪽 경계가 조선의 서쪽 경계죠. 상나라 유민의 대표가 기자죠. 기자 조선이 이주한 지역이 어디였을까요? 사기송 미자세가에 보면은 이에 무왕은 기자를 봉하여 조선에 두고 신하로 대하지 않았다. 신하로 삼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신하로 삼을 수가 없었죠. 적국입니다. 주나라와 상나라는 적국이었어요. 그럼 이 조선이 어디냐? 중국 바이두 백과에 보면은 현 노령현이 은상 시기에 고죽국이었다라고 나와요. 노령현 여기입니다. 갈석산 있고 만리장성이 시작되는 여기에요. 그 당시에 보면은 고려, 즉 고구려 땅은 본래 고죽국이었다. 주나라 때 기자에게 봉해진 땅이었다. 고죽국은 여기 수양산이 여기 있고요. 역시 노령현 이 일대입니다. 여기 위에 설명이 있잖아요. 바이토 백과에. 여기가 바로 고구려의 기원지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기자에게 봉해진 지역이라고 합니다. 고구려의 기원지는 사실은 수나라 양제가, 수양제가 고구려를 칠 때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고구려는 원래가 발해와 갈석 사이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맥의 땅을, 요동 예맥의 땅을 침범해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고구려 사람들의 기원지는 사실은 그 더 남쪽입니다. 여기가 구이라고 해서 회수와 사수에 있는 이 구이 세력이었는데 구리라고도 합니다. 구리. 그 나라 사람들이 진시황에 의해서 망해요. 어디로 갔을까요? 북쪽이나 남쪽으로 갔겠죠. 북쪽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들었었냐면은 발해, 여기가 한나라 발해군이 이쪽에 있었습니다. 이 발해와 갈석, 여기 기자조선이 있었던 노령현 고죽국이 있었죠. 여기로 이 사이로 몰려들었다는 얘기예요. 즉 이 고죽국은 처음
기자조선이 이주해 온 곳이기도 하지만 후대에 진시황에 밀려서 고구려 사람들이 몰려온 것이기도 합니다. 고구려 사람들은 기자를 자신들의 신으로 여기기까지 했었습니다. 태평한후기라는 책이 있어요. 10세기에. 거기에 보면은 평주와 관련해서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평주라는 데는 여기 만리장성 서쪽에 있는 이 땅을 말합니다. 이 지역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은 거기에는 고죽성이 있었고 조선성도 있었고 요서성이 있고 진시황의 장성, 진장성이 있었고 갈석산의 석성, 갈석상에 있는 석성현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자, 그럼 이 성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을까요? 먼저 고죽국은 노령현 일대라고 했는데 이 노령이 장성 서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성, 기자가 봉해진 지역이라고 했는데 고죽국 근처에 있겠죠. 요서성하고 가까이 있었어요. 이 요서라는 말은 요하 서쪽이라는 말인데요. 요게 이 추리도라고 해가지고 제가 참 어렵게 구한 지도입니다. 1190년 거의 중국에 남아있는 최초 지도 중에 하나예요. 남성식에 그려진 그 지도인데요. 그때 보면은 여기 보면은 잘 안 보이시는데 요수 보이시나요? 여기가 요수입니다. 요수. 요하죠, 요하. 요하 서쪽이 여기가 요서라는 얘기고 요하 동쪽이 여기가 요동이었었어요. 즉 이 요서 지역에 뭐가 있었냐면은 고죽국도 있고 조선성도 있고 그리고 장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장성은 이걸 말합니다. 여기 성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 영주까지 오는데요. 현 진왕도시에 가면은 있습니다. 산해관 쪽에. 장성의 위치는 역대로 바뀌질 않았어요. 명나라 때 개축은 됐지만은 위치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갈석산이 있었습니다. 즉 석성현이 있었다고 했는데 여기 갈석산이 있죠. 갈석산에서 석성현이라는 이름이 나왔다고 그래요. 즉 요 사이에 요하 서쪽에 고죽국, 조선성, 요서, 진장성, 갈석산의 석성현 이 땅이 평주였다는 얘기입니다. 즉 무슨 얘기인가요? 이 평주 지역에 이 지역들이 다 여기 있었다는 얘기고 여기가 바로 기자가 이주했던 조선 서부 지역에 있다는 얘기죠. 즉 조선의 영역이 그렇게 작지 않고 조선의 영역이 최소한 여기 북경 동쪽부터 원래부터 조선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추리도를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요. 이 오른쪽에 보면은 소요수라고 돼 있어요. 이게 요하입니다. 현재의 요하. 이 하류는 쌍대자하라고 불러요. 여기는 대요수라고. 현재는 이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12세기까지도 요수, 즉 요하는 만리장성 서쪽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사기, 아주 신뢰할 만한 역사도 사기에 기원전 209년에 흉노의 모든 왼쪽 왕들, 좌왕들은 동쪽에서 거하는데 상곡군에서 거주했는데 그 상곡군 동쪽에 예맥조선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이 기록의 근거에서 보면은 고조선의 국경이 여기가 상곡입니다. 조양, 북경 위쪽, 여기 상곡 동쪽에서 접했으니까 이쯤 되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조선이었고 동호라고도 부르고 예맥조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황하 인근, 황하 남쪽이 진시황의 진나라였어요. 흉노한테 당시는 또 밀렸었습니다. 따라서 여기 중국 지도를 보면은 여기는 빈 땅으로 이렇게 뭐 산룡이라고도 하고 동호라고도 하고 숙신, 조선 뭐 많이 써놨는데 아닙니다. 여기 조선의 경계는 여기였고요. 여기 상곡 동쪽 이 지역이 원래 원고조선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원고조선의 주인이었던 단군은 동쪽으로 이주를 했고요. 여기는 새로운 조선, 기자조선의 주인인 이제 상나라 유민이 이쪽을 차지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원래 경계는 첫 시작은 여기부터 고조선이 시작됐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비파형 동검하고 고인돌 분포를 봐도 이쪽 비파형 동검 특히 보면은 이렇게 요서 지역부터 당시 요서는 뭐 나나라고 볼 수도 있고 나나 갈석산 동쪽에 보면 탕하가 있습니다. 탕하 또는 석하 이 강이 있는데 이 강 동쪽이 전부 비파형 동검 문화권으로 묶여져 있죠. 조선이 여기 있었다는 얘기예요.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고조선 영역은 이렇게 나나 동쪽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지역을 고조선이라고 하고 있는데 사기의 기록을 보면은 상곡 동쪽에서 경계를 하고 있었다고 기록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조선의 최대 영토는 요 상곡, 즉 북경까지도 이렇게 그려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만조선의 영역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강의를 계획한 이유는 전쟁기념관에 한번 가봤는데 거기에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런 그림. 이건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강의 자료를 제가 만들게 된 겁니다. 위만조선이 기원전 108년 한나라한테 공격을 할 당시에 한나라가 이미 압록강까지 경계를 하고 있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기 조선열전을 보면은 효해제와 고고시대, 기원전 221년부터입니다. 그때에 진번, 임든 역시 항복해서 위만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진번하고 임든은 제가 이전 강의도 했는데요. 진번은 진반조선이라고 해서 상당히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원고조선 지역입니다. 임두는 한반도 남부에 있던 고조선 지역이었고요. 그 지역들이 연나라에서 도망왔다고 하는 이 위만의 세력하에 들어가서 원고조선 지역들을 차지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영역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사방 수천리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은 수천리라고 보기에는 너무 작죠. 사방, 그것도 사방 수천리였는데 사방이라면 동서남북이죠. 한나라 당시 1, 2의 거리는 414m였다고 합니다. 한서 대동대학 학보에 나왔던 자료인데요. 따라서 한나라식이 천리는 414km고 수천리, 방수천리는 최소 기준으로 2000리만 잡죠. 뭐 수천리라고 하면 3000리, 4000리도 될 수 있지만은 수천리라고 하니까 2000리를 기준으로 하면은 818km가 돼요. 한나라는 거리 개념이 상당히 정확했어요. 저희 이전 강의에서 무릉서 얘기를 했었는데 무릉서에는 임둔, 진반 이 위치를 1단위까지도 정확히 기록해서 남겨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나라 사람들이 수천리라고 했을 때는 천리는 아닐 거예요. 그죠? 천리의 개념은 여기에서 이 정도 제가 한번 잡아봤는데 414km가 이 정도 됩니다. 그 두 배, 최소 수천리 중에서 그냥 2000리만이라고 하더라도 이 평양남부, 서울 북쪽부터 해서 저쪽 만주 끝에까지가 2000리에 해당해요. 근데 사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1000리, 2000리, 2000리 하면은 그 영토 어느 정도 되냐면은 원래 고죽국이 있었던 이 지역부터 시작해서 동쪽으로 연해주까지, 남북으로는 서울부터 이 만주 북쪽 끝까지, 이게 수천리입니다. 요 거리가 2000리인데 수천리라고 하면 3000리도 된다면 저 끝에까지 갔겠죠. 이건 최소 넓이란 얘기입니다. 위만조선이 한나라에 망하죠. 기원전 108년에 진반국은 원래 현도하고 같이 합해졌던 곳이었습니다. 즉 진반조선이 위만조선한테 망한데 위만조선이 먼저 조선을 치죠. 이 낙랑지역입니다. 여기를 먼저 차지를 해요. 근데 위만이 원래 처음에 어디로 이주했냐면은 조선 서부에 이주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위만이 임명된 조선 서부가 어디냐면은 험독이에요. 근데 험독은 사기에 보면은 창녀에 험독현이 있었다라고 서강이 말했다라고 사기세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창녀가 여기 있는데요. 여기에 위만이 왔다는 얘기예요. 즉, 그 당시 한나라 조선의 경계는 패수라고 했는데 패수는 조선 서부보다 더 서쪽으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패수를 넘어서 위만이 정착한 곳이 여기 창녀, 즉 험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패수는 나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패수를 이전 강의에서 이 대릉하 이쪽으로 조금 동쪽으로 옮겨놨냐면은 험독보다 더 동쪽이죠. 기원전 195년에 이쪽으로 이주한 위만의 중심 세력이 조선과 연합을 하죠. 조선과 연합을 하면서 사방 수천리, 진반, 임든까지 다 차지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기원전 128년 굉장히 큰 사건이 이 지역에서 벌어져요. 28만이나 되는 당시 개념으로는 상당히 많은 인구입니다. 28만이나 되는 인구를 데리고 예군, 부여입니다. 얘는 제가 이전 강의에서 얘기했듯이 부여입니다. 예군, 부여의 왕이었던 남녀가 28만 명을 이끌고 요동으로 투항을 해버려요. 당시 요동은 이 지역입니다. 이 요동으로 투항하면서 한나라 세력이 어떤 세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패수를 이 지역으로, 즉 한나라가 공격할 때 패수를 이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여 사람 28만 명, 이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한나라가 그 뒤에 이 사람들을 발판으로 기원전 108년 조선을 침략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찌됐건 위만조선의 영역은 최소한 이 위만이 이주했던 창녀가 조선 서부라고 했으니까 이것보다 더 서쪽에 있어야지 맞습니다. 이쪽부터 해서 나중에 낙랑, 임둔, 진반, 현도를 이제 한나라가 차지할 때 이 모든 영역을 다 차지한 이 영역이 원래 이 위만조선의 영역이라고 보는 게 옳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구려 영역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598년 이전 고구려 영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쟁기념관을 가보면은 고구려의 전성기의 영역이 상당히 넓게 이렇게 잡혀 있어요. 백제가 전성기일 당시 고구려의 영토입니다. 신라 전성기일 때 고구려의 영토예요. 근데 중국 기록하고는 좀 다릅니다. 중국 남제서 이런 말이 있어요. 고구려는 서쪽에 북위하고 접해 있는데 송나라 남성말 5세기 말에 고구려 왕 낙랑공 고련 장수왕을 영주, 평주, 이주 제군사로 임명을 한다라고 그래요. 즉 400년대 후반에 장수왕의 영역이 영주와 평주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 측 자료를 보면 여기를 평주라고 놓고 여기를 영주라고 놨는데요. 무슨 얘기입니까? 고구려의 영역이 여기 요동반도 요하 동쪽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더 서쪽으로 북경 일대까지 북경 근처까지 이게 이르렀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근거를 한번 제시해 볼게요. 이 통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당나라 시기 쓴 책인데요. 즉 진시황의 진나라가 쌓은 장성은 갈석에서 시작되는데 현재 고려의 옛 경계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당나라 당시 고려는 발해입니다. 발해가 당나라하고 많이 싸우죠. 많이 싸우면서 스스로의 국가를 고려라고 칭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현 고려라고 할 때 당나라 때 고려는 발해를 말합니다. 근데 그 발해가 누구를 이었죠? 이 발해는 스스로를 고려국왕이라고 불렀어요. 고구려 별종이라고 되어 있죠. 고구려 사람입니다. 즉 발해는 고구려를 이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고려라고도 많이 불렀습니다. 당나라 당시 발해 이전의 고려 어딘가요? 고구려죠. 발해 이전의 고구려의 옛 경계이다. 갈석산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죠? 장성과 갈석이 바로 고구려의 옛날 경계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장성이 어디 있고 갈석이 어디 있을까요? 현재 지도로 보면은 여기가 갈석입니다. 여기가 갈석산이고요. 설명해 보면 갈석산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갈석산과 갈석이 따로 있습니다. 갈석산은 옛날 그 고죽국의 왕자였던 백이 숙제가 숨었다고 하는 수양산, 양산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양산이 갈석산이에요. 현재 갈석산. 갈석은 어디냐? 이 배를 타고 이렇게 조선에서 오다 보면은 갑자기 남쪽으로 꺾었다 다시 북쪽으로 꺾어지는 툭 튀어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바위산이에요. 아주 우뚝 솟은 바위가 있어요. 비석처럼. 제가 볼 때 한 15m, 20m 된 우뚝 솟은 바위산이 있는데 거기가 갈석입니다. 여기가 어디였다고요? 장성과 갈석이 있는 곳이 어디였다? 옛날 고구려의 경계였다. 북사에 보면은 이 당시 즉 6세기 말 영토가 어디였었냐면은 동쪽으로 신라에 이르고 서쪽으로 요를 건넜다. 요하를 넘었었다는 얘기예요. 서쪽으로. 동서가 그래서 이천리였고 남쪽으로는 백제에 접하고 북쪽으로는 말갈 해서 남북 천리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넓이가 어느 정도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정도 됩니다. 실측 자료를 보면은 자, 한번 요 기록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죠. 왜? 이 서도료 이게 중요해요. 서쪽으로 요를 건넜다. 요하. 우리가 알기로는 요하를 사실은 지금 현재 이쪽으로 알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동서 이천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경계라면은 이 당시 요하가 여기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현재 기준 요하가 아니었으면 과거 요하는 어디였을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추리도 한번 보시죠. 중국에 현재 남아있는 거의 최초의 지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요수라고 여기 조그맣게 써 있는 거
요수 보이시죠? 요수. 여기가 요수. 여기가 요하입니다. 요하. 요하를 지났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가 요하고, 여기가 압록강이고, 여기가 백두산입니다. 이거는 장백산, 여기 압록,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가 소요수, 현재 요하라고 하는 상대자하. 여기 있고요. 자, 그래서 북사에서 나오는 서쪽으로 요를 건너서 이천리다라는 얘기는, 여기를 건넜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요하를. 여기 현재 요하를 건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를 건너서 이 지역까지 갈석까지가 고구려의 경계였다라는 얘기를 북사에서 하고 있어요. 즉 고구려의 경계가 그 장성 동쪽까지 이르렀었다라는 얘기죠. 또 한 가지 기록을 보면은 신당서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고려는 원래 부여의 별정이었는데 동쪽으로는 바다 건너 신라와 이르고 남쪽으로는 바다 건너 백제에 이르고 서북 지역으로 요수를 건너서 영주와 접하고 있다. 북쪽은 말갈이다. 자, 여기서도 신당서 당나라 당시에도 서쪽으로 요수를 건너고 영주와 접했다. 그럼 영주가 어딜까요? 이 추리도 보면 영주를 여기라고 기록을 하고 있네요. 요하 만리장성이 끝나는 부분을 이 영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영주입니다. 영주와 접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추리도보다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있었던 요 지도, 중국 현존 최고 지도라고 볼 수 있는데 12세기 제작한 지도입니다. 여기 지도에 보면은 영평이 여기 있어요. 만리장성 서쪽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영주와 평주가 만리장성 인근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기록을 볼 때 당나라 이전 고구려의 영토는 여기가 정확할 겁니다. 갈석산이 있는 이 지역이 영주가 있었고 갈석이 있는 고려국예라고 통전에 나와 있고요. 고구려의 옛 경계라고. 그리고 북사에도 서쪽으로 요하를 건너서 이천리는 이 정도는 돼야죠. 그리고 신당서에 요하를 건너서 영주하고 접해 있다. 영주가 이쯤에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가 고구려의 경계였다. 이것도 확실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전쟁박물관은 요동반도와 요하를 이제 고구려의 경계로 잡고 있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안 됩니다. 여기가 서쪽 경계였습니다. 중국 주장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요동 땅을 자기들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 수나라, 그 이전 북주, 중국 역사죠. 근데 그 지배민족은 누구였죠? 예맥족이었습니다. 선비족. 이 선비족을 제가 강의 내내 지금까지 예맥족을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한국과 관련이 없으면은 저 역사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겠죠. 근데 우리하고 같은 예맥족인 이상은 우리 역사하고 관련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중국인 입장에서는 이 선비족이 조선족하고 가까운 것을 상당히 경계하겠죠. 왜냐하면은 수나라 당나라를 세운 사람들이 이 선비족이니까. 그래서 네티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선비족하고 조선족은 닮았는데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둘은 관계 있는 나라인데 현재 고고학자들의 고증에 의하면은 연영성 개원하고 철령 일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티즌이. 개원이 여기입니다. 철령이 여기에요. 개원과 철령. 어디죠? 부여 땅 아닌가요? 맞습니다. 부여 사람들이에요. 부여와 이 선비와 고구려도 사실 여기가 중심지였습니다. 여기. 뗄 수가 없어요. 같이 싸우기도 하고 협력도 했다. 이 지역 사람들이 예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비 예맥. 고조선 땅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내려가서 수나라, 이끈을 이은 뒤를 이은 당나라 같은 대제국을 만들죠. 일반적인 네티즌들은 둘 사이에 관계없다고 강하게 부정을 해요. 무슨 선비와 조선족이 가까운 사이냐. 왜? 이걸 인정해버리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당 왕조는 선비족이었다. 이건 중국 네티즌이 하는 얘기예요. 고조선인들은 동이의, 즉 구려, 치우의 후손이고 선비인들은 유목민족이었다. 선비선에 있었던 유목민족이었다. 당태종 이세민은 선비족이었다. 중국인들도 알고 있어요. 뭐를? 당나라가 선비족 국가였었다는 사실을. 이 선비족을 이제 어떻게 규정해야 될지 저도 참 애매합니다.
우리가 고구려, 백제 전부 뭐 부여를 이었다고 하잖아요. 부여와 선비와 차이가 뭔가요? 옆에 근접했던 나라 사람들이고 선비인들도 무릎 꿇고 인사하는 절하는風습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뭐 선비는 우리와 다른 흉노 사람들이다. 흉노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선비는 부여 사람들하고 같습니다. 물론 이제 흉노가 망하면서 선비에 많이 유입이 되죠. 그러면 선비의 흉노적 성격이 많이 추가가 되지만은 이 사람들도 부여와 같이 절을 하는 풍습이 있었던 예맥족입니다. 처음 중국을 점령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중원을 정복한 선비족의 시조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모용왕인데, 모용왕은 323년 조선공으로 임명받는다고 했죠. 고조선의 후예였습니다. 모용왕 뒤로 이어지는 뭐 수나라 양제, 당나라, 당태종, 수나라 당시는 언어조차도 동이어를 썼어요. 그 사람들 쓰는 언어를 이어라고 합니다. 이어. 언어가 달랐어요. 성도 바꾸라고 강요하기도 하고, 마한도 예맥족입니다. 그래서 예맥마한이라는 말을 하는데 중국 사서에 예맥선비, 예맥마한, 예맥족입니다. 따라서 수나라, 당나라 이후에 거란까지 세우면서 1000년 동안 이어간 이 선비를 저희는 어떻게 규정해야 될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고구려 영역. 이제 수나라 전쟁 이후 요게 중요합니다. 614년 이후 어떻게 고구려가 변천하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문헌통고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후한 시기에 이천리였는데 위나라 시기, 이때가 이제 선비와 고구려가 다툴 때였습니다. 선비족이 이제 남하하기 전에, 중원 가기 전에 남북 길이가 겨우 1000리만 남게 되었다. 동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죠. 남북만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수나라 당시에는 점점 커지더니 수나라 당시 581년부터 동서 길이가 6000리에 이르게 되었다. 이 문헌통고는 믿을 만한 책입니다. 당나라 이전 이 통전을 기초해서 쓴 책인데요. 수나라 당시 요동은 만리장성을 말합니다. 만리장성 동쪽, 아까 얘기했죠. 갈석산인가, 거기까지 관리를 보냈다라는 얘기예요. 고구려의 동서 2000리, 남북이 1000리로 줄어들긴 했지만 2000리까지 하면은 옛날 사실은 고조선 영역하고 거의 겹치죠. 옛 고조선 영역하고 겹칩니다. 고구려 영역이. 수나라 이전에 고구려의 국경은 여기 갈석산이었는데 동서 2000리고 남북이 1000리로 줄었다고 그래요. 북이 위나라 이후 즉 선비족하고 갈등했을 때. 그러다가 수나라 이후에 얼마가 됐다고 했죠? 수나라 시기에 점차 6000리가 됐다고 하는데 6000리는 수나라 기준, 수나라는 북주를 이었죠. 북주 기준으로 봤을 때 2654km예요. 자, 2654km가 어느 정도 될까요? 여긴 닝샤 깐수라고 되어 있는데 중국 서쪽 도낭 지역까지가 고구려 영토였다는 얘기입니다. 6000리, 2654km입니다. 구글 실측 자료로 보면요. 근데 실제로 고구려가 여긴 영하라든가 감숙성 여기까지 진출을 했을까요? 의심스럽잖아요. 그죠? 제가 요 유튜브에서 KBS 여행 걸어 세계 속을 보다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646년에 당태종이 고란, 고려, 기련 세 개 주를 영주 도독부에 속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영주 지역은 여기 영하 회족 이쪽입니다. 서역을 말합니다. 이 지역에 고려를 두었다라고 했는데 당태종이 465년 공격한 뒤에 그 포로를 끌어와서 여기에 이주시켰을 것이다 라고 이 프로그램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이 포로들로 채워서 거기를 줄을 세웠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원래 고려주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고려주라고 했겠죠. 그 지역을 가보면은 이 지역 서역인데요. 여기 가보면은 고구려식 온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천, 감숙성 서쪽 깊이 들어가는 주천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무덤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자, 무덤 내부에 이런 벽화가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벽화가 있습니다. 전 처음 보자마자 이건 고구려 벽화인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습니다. 고구려 양식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요런 모습들이 누구하고 고구려 벽화 속 곳곳에 나타나요. 대표적인 게 어떤 벽화냐면은 이 고구려 안악 사무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북한에 있는 고구려 고분에 가보면은 이 아까 얘기했죠. 감숙성 저 끝에 있는 묘의 일단 모자 모습이 똑같아요. 고구려 모자는 아주 특이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중국하고 달라요.
그리고 요 부채 한번 보십시오. 틀에다가 깃을 꽂았죠. 틀에다가 깃을 꽂은 부채의 모습. 이거는 후대에 새로 그린 그림인데요. 원본은 이겁니다. 이 모습입니다. 이 자사들 모습, 이 벽화 모습들 굉장히 흡사하죠. 감숙성부터 해가지고 이 지역이 여기부터 평양 지역까지 안압고분까지 문화의 교류, 즉 영토가 하나로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죠. 이 덕흥리 고분 보면은 참 의미가 있어요. 이분이 유주자사입니다. 유주자사. 유주라면은 북경이죠. 현재 북경 지역 그 넓은 땅의 자사였고 이 사람들이 태수예요. 이 덕흥리 고분에 보면은 이 유주자사 진이 태수들로부터 배려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중계 408년경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 주천 지역, 묘나 370년경에 지었던 이 주천 묘나 아니면은 여기 408년 그려진 요 묘나 공통점이 있는 이유를 저는 이 선비족의 화력과 관련을 두고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아까 그랬잖아요. 고구려, 부여, 선비가 같은 지역에 있었습니다. 근데 고구려보다 먼저 선비 사람들이 중국을 점령을 해요. 이 중원 진나라 시기에 요 모용씨한테 조선 그 공으로 모용황이죠. 모용황 자기를 주잖아요. 근데 결국 이 모용황이 내려와서 진나라를 물리치고 여기다가 전연을 세워버리죠. 이 당시부터 벌써 선비는 여기 서역까지 다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시도 그렇고요. 단시도 거의 장악을 했었습니다. 고구려와 같은 곳에서 기원한 이 선비족 여기를 차지하고 있었을 때 이 고구려 풍습과 선비 풍습, 즉 예맥 풍습이죠. 예맥 풍습이 이 중앙아시아까지 퍼졌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수나라 당나라 때 고구려 싸움, 이거를 외국과 한국의 싸움 이렇게 보는 거는 좀 무리일 것 같아요. 같은 예맥 사람들 간의 싸움이 맞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싸우고 싶어 싸웠겠습니까? 수당의 그 지배층이 선비족이었는데, 선비족의 예맥 쪽의 어떤 지시를 받고 싸운 거죠. 이들은 다 고조선 후예라는 거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고조선 영역이었고, 스스로 아까 조선 공이라고 했잖아요. 선비 왕을 갖다가 조선 공이라고 했었고, 고구려 역시 기자를 신으로 여겼던 나라입니다. 자, 정리입니다. 고조선하고 고구려의 강역을 중국의 기록에만 의지하여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제 한자로 된 기록이 우리나라에는 뭐 삼국사기 이전 기록이 신뢰할 만한 자료가 많지 않잖아요. 중국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국에 남아있는 기록만이라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사실로 받아들이고 역사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스스로를 축소시킬 필요는 없고요. 중국 기록에 있고 유물이 있다면은 그 역사를 우리의 역사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들어주셔서